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권혜호입니다. 대체역심사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권혜호가 대체역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기조연설을 하지? 하고 궁금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니, 또 어쩌면 그 이전에 대체역이 뭐지? 하는 생각부터 드시는 분도 계시죠. 저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병역 이행 방식을 정한 것이 대체역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하고 고개를 끄덕였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주 오래전 군 복무를 하고 온 권혜호는 왜 여기에? 라는 질문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연대하며 또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해온 저에게 시민이 바라보는 대체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에 응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주노동자, 미혼모, 또 일본의 조선인 등 사회의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왔습니다. 하지만 대체역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무려 2만 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수감되는 동안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뒤늦게나마 저의 방관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제 주변에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연예계 또 큰 선배님이신 양지훈 성우님이십니다. 그분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 생활을 하였고, 셋째 아들은 다행히 2020년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대체역으로 복무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이번 기조연설을 수락하면서 과거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정충국 씨 사연을 접했습니다. 정충국 씨는 1969년부터 반복 처벌되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7년 10개월을 복역하였습니다. 정충국 씨는 수기를 통해서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는데요. 저는 3년 세월을 방 안에 갇혀 앉아서만 지냈습니다. 3년이 지나 만 29살이 되었고, 새벽 4시 대전 교도소 보안과 사무실에서 자유를 꿈꾸던 저에게 병무청 직원이 다시 징집영장을 들이밀었고, 저는 32사단 군부대로 실려갔습니다. 32사단에서는 병역법 전과가 있다며 누범 가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명, 최고형 2년을 두고부를 하여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충국 씨 사연을 읽고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인의 평화적 신념과 종교적 신앙을 지키려는 소수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던 과거의 사건들이 이제 대체역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전히 미안합니다. 대체역 제도의 도입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나? 라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하고, 또한 교도소 구치소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는 방식 이외에는 다른 복무 형태는 만들 수 없었던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에 미안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미안한 마음을 넘어서 이 대체역 제도에서 희망을 발견할 길을 찾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체 복무 요원들은 교도소 혹은 구치소의 생활관에서 6시에 일어납니다. 각자가 맡은 급식 업무, 세탁, 청소, 또 물품을 사고 나눠주는 일들을 하면서 평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도관을 도와서 교도소 운영을 도와주는 이 업무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들의 밝은 봉사를 가까이서 볼 수 없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파견 돌보미로서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떠올리며, 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과 협업하고 안내하며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움의 손을 내미는 대체복무요원의 미소를 떠올려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총을 들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회 필수 노동이면서 국가 안보의 의미로도 확장될 수 있는 돌봄 활동은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요? 자, 대체역 신청자 스스로 군 복무를 대신할 돌봄 활동을 찾아서 이 일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체역이라는 말이 돌봄과 배려의 대표 단어가 되는 그런 때가 오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DP에서 저는 주인공인 안준호 이병의 아버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족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드라마에서 안준호 이병은 이미 가정에서 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폭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기에 폭력의 이면을 감성 있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다 알고 있었으면서, 다들 방관했으면서, 근데 왜 보고만 있었어요? 라는 이 DP 드라마의 대사가 시민들에게도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이후 국내의 인권 신장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현역들의 인권 보호 등 복무 조건과 비교해서 대체 복무요원들의 복무 환경이 차별받는 지점은 없는지도 논의됩니다. 현역들의 복무 환경이 나아지면 거기에 연동해서 대체 복무요원들의 복무 환경도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고 또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네, 제가 출연한 드라마가 간접적이나마 대체 복무요원들의 인권보호 신장까지 도울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대체 복무요원들의 신념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편견 없이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대체역 제도가 미래 병역을 상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방의 의무가 병역을 넘어서 사회의 필수적인 기여로 확대되고 또 궁극적으로 인권과 평화 보장에 기여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인격이 존중받는 그런 병역 제도를 상상해 봅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펼쳐줄 대체역이라는 날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